자, 신기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갑자기 중국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모닝 브리프에서 몇 차례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첫 양봉에 팔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과거 사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단 상해 종합 주가 지수 일봉 차트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니까 지금 9월 18일부터 시작한 거네요. 보니까 상승이 9월 18일 바닥을 찍고 요때 2689 최저 바닥을 찍었었는데, 이 최저 바닥을 기준으로 지금 24%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고 지난주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이런 양봉에 파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아우 이 정도 올랐으니까 에이 다 올랐네 하면서 첫 주봉으로 한 주봉으로 볼까요? 이 첫 주봉에 보세요. 12.8% 이런 거에 아유 놓쳤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통 선수들은 이번에 거래가 되게 실리면서 올라왔잖아요. 그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올 때는 이 첫 양봉에 오히려 여기에서 따라 붙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럴 때는 장기적인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월봉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월봉으로 이번 달에 밑꼬리 달고 이렇게 왔는데, 이 간헐적인 그동안에 데드캣 바운스가 있더라도 보면 이때가 2월 달이었죠. 2월, 3월, 4월, 5월 한 4개월 동안 반등이 들어갔었고요. 이 가장 이 안 좋은 케이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때도 2달 반 동안 올라갔었고, 이때 22년 말에서 23년 초도 이 정도는 올랐었고, 첫 양봉이 일어났을 때 보면 월봉이기 때문에 이때도 한 4개월 갔었죠. 2019년. 2019년도에도 2018년 내내 이렇게 빠졌다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요때 2018년 7월 달에 처음 관세 폭탄을 매겼고요. 7월 5일인가 뭐 그랬었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빠졌지만 19년에 올라갔을 때 이때도 한 4개월 올랐었고,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월봉을 보면 이렇게 의미 있게 올랐을 때 첫 달에 절대 파는 건 아니다는 거죠. 아니고 과거 좀 더 이제 키워서 보면 좀 크게 올라갔을 때가 2014년 요때거든요. 근데 이때도 그때 당시 이제 후광통 열리면서 굉장히 세게 올라갑니다. 이때 첫 달에 이 지나고 보면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요 첫 달에 얼마 올랐을 것 같습니까? 이 장대 양봉에. 요 장대 양봉에 7월 달이었는데 7.5% 올랐고요. 그러고 나서도 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요때 보시면 2000포인트에서 5000까지 갑니다. 2000에서 5000 가는데 한 1년 만에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잖아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 의지의 이유는 지금 심각한 중국의 청년 실업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심각한 청년 실업을 국유기업이 다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 대졸 실업자들을 채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딱 보면 친기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최근에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아무리 못해도 그냥 한 3, 4개월 동안에 이 정도 반등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이럴 때 보는 게 결국은 이 MACD 오실레이터 같은 추세 지표를 봐야 되죠. 추세 지표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요때만 하더라도 이 약세장에서는 너무 많이 빠졌다가 플러스 날 때, 요럴 때 오히려 팔고 나와야 되는 때인데, 이번에도 요때
다시 밀렸고 이때 다시 밀렸는데 지금은 플러스가 나는데 과거에는 거래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래가 엄청나게 실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찐 상승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MACD 오실레이터가 플러스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돌았을 때가 뭐 요때 작은 플러스인데 요때는 뭐 거래가 그렇게 많이 실리진 않았고 요때 당시에 후광통 열렸을 때는 미리 플러스가 좀 나기는 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올랐고 2009년도에 플러스가 나고 2005년도 요때도 이렇게 플러스가 나면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 2005년도에도 제가 항상 이 오자 들어가는 해 중국 모멘텀이 조심해야 된다. 위로 빵 튀는 모멘텀이 오자 들어가는 해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중국 자금을 좀 크게 받아와서 딱 한 달 전부터 운용 시작했거든요. 한 달 전부터 운용 시작할 때 그때 PT 가서 그 기관에서 저희가 왜 지금 시점에서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요 7월 달쯤 7월인가 8월 초에 가서 중국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한 30%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했을 때 다들 깜짝 놀라셨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오자 들어가는 해가 중국 시장이 크게 좋았던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때는 2005년도에 오히려 뭐 바닥 찍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오자 들어가는 해에 차이나 스토리가 있었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를 뭐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의 공산당 회의가 2자로 끝나는 해 11월 달에 이번에도 22년 11월 달에 그게 공산당 회의라 한 세 가지 회의가 거쳐서 중국의 국가 주석을 뽑고요. 그리고 공산당 당수 개념에 또 뽑고 뭐 약간 그런 개념이 되고 제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건데 그러면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을 하는 게 22년 말에 2년 2자로 끝나는 해 말에 탄생을 하고요. 그리고 3자로 시작하는 해가 새로운 지도자의 출범이 있는 해입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22년 말까지 10년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가 당선이 됐으면 그러면 처음에는 보통 적폐청산 이런 거 좀 하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그전 10년 동안에 부를 쌓아 왔었다. 예, 그런 기득권 세력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죠, 처음에. 그런데 이 4자에서 5자로 넘어가면서는 새로운 경제 정책에 힘입어서 예, 강하게 올라간단 말이죠. 요 2003년부터 요 2012년까지는 후진타오 시절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데 이 오자가 들어가는 해 요 초반에는 항상 이렇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그런 걸 바탕으로 내년까지 네, 중국 시장 좋게 봅니다. 그러면서 중국 절대 장기 투자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이번에 들어가서 네, 30% 정도는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먹으면 요렇게 크게 올라갈 때 못 먹으면 나중에 위에서 왜 우리는 중국 투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위에서 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점하는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해서 자금을 저희가 선정받아서 했는데 벌써 오늘자로 17% 네,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수익의 30%를 거뜬히 이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그 자금에 저희한테 집행한 쪽에서 틀림없이 물어볼 거예요. 벌써 17% 났는데 여기서 이익 실현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 지금 여기서 이익 실현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0%를 먹고 나오냐, 50%를 먹고 나오느냐, 뭐 그 차이고요. 예, 그 차이인데 이게 30일 될지 몇 프로가 될지 사실 그걸 뭐 정해놓고 딱 내가 원하는 수익 딱 먹고 나와도 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올라갈 때 과거에 RSI 보시면 이 5자로 끝나는 해의 모멘텀에서는 항상 이렇게 RSI가 과열을 보이고 끝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과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고점을 치고 딱 꺾어질 때, 네, 고점을 치고 꺾어질 때, 근데 뭐 요때 꺾어질 때 아마 요때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파는 건 괜찮잖아요. 그리고 과열이 나오고 나서 꼭지 쳤다 싶을 때, 네, 그럴 때 여기서 막 변동성이 심한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뭐 5개월 이평선 깨질 때 뭐 팔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간상으로 보면 첫 양봉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에 오자가 있는 해니까 어떻게 보면 뭐 후광통이 열렸던 요 정도까지 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중국 모멘텀을 차트로 분석을 좀 해보면 우리가 보통 사는 건 잘 사는데 파는 게 어렵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17% 수익 났다고 여기서 자를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번에 MACD 오실레이터가 추세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그래서 이 한번 이번에 시작됐다라고 했을 때 좀 충분히 좀 많이 먹고 나와야 됩니다. 고스톱 칠 때 3점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는 절대 돈 못 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중국 시장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게 올라온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그렇다면 중국 시장이 좋을 때 우리 시장은 어땠는데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난 중국 투자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중국이 좋았을 때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중국 시장이 2000 요때부터 바닥지고 딱 올랐었죠. 네. 요때 올랐을 때 우리 시장 밑에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시장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네, 밑에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고 요때 중국 오를 때 우리도 올랐고 요때 후광통 때 2014년부터 15년 14년부터 15년 요때 우리는 에이 별로 못 올랐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때 14년에서 15년 넘어갈 때 중후장대 산업 박살났을 때입니다. 조선, 건설 굉장히 안 좋았고 우리나라 뭐 미분양 많아가지고요. GS건설 등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조선사들 빅베스 나오고 중후장대 산업은 안 좋았는데 14, 15년도에 보면 그때 당시에 아모레퍼시픽부터 중국 소비재 막 날라갈 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코스피는 이랬지만 중국 소비재들 이때 나중에 차트 한번 비교해 보시면 겁나게 올라갑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요때 14, 15년도에 중국 소비재 상당히 좋았었다.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요때 14, 15, 14, 15 잠깐만요. 아모레퍼시픽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모레퍼시픽을 차트를 요 뒤에 있네요. 14, 15 보시면 이렇게 14년, 15년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엄청나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5자 들어가는 해 이번에 시작된 중국 모멘텀은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 중국이 올라갔을 때가 요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그죠? 그래서 중국 시장의 상승이 결코 우리 시장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금투세 아직까지 확실하게 끝난 건 아니고 항상 요 8, 90 요때 늘 좀 시장이 안 좋았던 점도 있었고 미국 대선 앞두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치도 않았던 이 중국의 빠른 턴어라운드 때문에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코스피 PBR 0.9 이하에서 딱 들어가서 레버리지 들어가서 아주 기분 좋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계속 그 전략은 이번에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써먹으시고요. 이번 한 2, 3주만 좀 이 변동성 구간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신기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